안녕하십니까. 신입섭의 해품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준비했습니다. PC방 문화가 생기고 스타크래프트 세대를 거쳤던 저로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PC방이 새로 생기고 1시간당 3,000원, 3,500원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PC방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가보진 못했는데 TV에서 뭐 보는 걸로 보니까 PC방 직원분들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PC방을 점령하고 있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죠. 50%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서든 어택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피파라던가 이런 그 총쏘기 게임이나 뭐 스포츠 아케이드 게임, 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 회사 얼마나 한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IP를 탐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사업부의 자회사로 인수한다는 소식을 연초에 터뜨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그 거대한 IT 기업이 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을까? 바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강력한 IP를 가진 게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있고 거기에 탑재되어서 지금 활약을 할 수 있는 IP를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름은 소프트여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소프트의 강자로 나섰지만 게이밍 사업부 쪽으로 오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약한 거죠. 거기서 이제 게이밍 사업부에서 내실을 채워줄 수 있는 회사로 블리자드를 선택한 것이고요. 인수 비용은 1주당 95달러, 약 82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 일본의 소니에 이어서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비디오 모바일 게임 업체에 등극할 예정. 보도자료가 나왔죠. 블리자드는 이거 바로 전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성폭력 및 차별에 연루된 직원을 37명을 해고하고 44명이 징계가 내려지는 성추문 사태가 터졌습니다. 성추문 사태가 터져서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MS의 인수권이 나와서 이걸 다 덮고 올라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블리자드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 해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했지만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국에서 2021년 7월 달에 사내 성희롱 방치에 대해서 주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뒤로 직원들이 회사에 접수한 건수만 7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면서 이 건이 넘어가서 무친격이 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사간 이유는 콜 오브 듀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크래프트, 그다음 워크래프트, 그리고 뭐 캔디 크러쉬 사과, 오버워치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 실행될 수 있는 게임들을 갖추고 있고 그 IP가 보통 다 20년을 가도 묻히지가 않는 지금 IP의 강력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탐났던 거죠. 그럼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렇게 콘솔이 3대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의 숲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개발해서 자체 IP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는 강력한 IP를 가진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누가 더 많은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느냐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엑스박스는 게임 패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형 게임 플랫폼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에 돈을 내고 무슨 왓챠에 돈을 내고 티빙에 돈을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메뚜기족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IP가 강력해서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 플랫폼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여기도 똑같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엑스박스의 구독형 게임 플랫폼이 게임 패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강력해야지 게임 패스를 결제를 하겠죠. 당연히 OTT의 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강력한 IP를 데려오면 게임 패스를 결제를 많이 하겠죠. 그 유인 요인으로 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 게임 판매량 1위인 총쏘기 게임 콜 오브 듀티가 블리자드의 대표적인 총쏘기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에서만 쓸 수가 있다. 이래버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를 사겠죠. 그리고 엑스박스를 사고 게임 패스에 가입을 하겠죠. 왜냐? 콜 오브 듀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콜 오브 듀티는 엑스박스에 게임 패스를 가입해야지만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러면은 엑스박스 매출 올라가고 게임 패스 구독료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소니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임들을 모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엑스박스에서만 할 수 있는 총쏘기 게임을 만들었던 헤일로를 개발한 번지를 사버렸습니다. 엑스박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 만들던 회사, 너네 우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인수를 해버린 거죠. 얘네 둘이 빅뱅인 거예요.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엑스박스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선택했다는 것은 엑스박스에서만 할 수 있는 아주 IP가 강력한 게임을 굉장히 목말라 했기 때문에 블리자드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블리자드의 IP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에 얹혀가지고 게임 유저들에게 그 실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갖춰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18년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RTS 게임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됐는데 2018년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게임은 PC방 문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블리자드의 게임이고, 그리고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또 있습니다.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라는 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 지금 PC방을 점령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태가 된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MOBA라는 장르입니다. AOS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AOS라고 부르는 쪽은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인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 이거의 약자가 AOS입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그리고 모바라는 거는 진지 점령적, 말 그대로 5대5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서 서로의 진지를 점령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래서 AOS 유즈맵에서 즐기던 게임 시스템, 이게 LOL의 기초를 확립했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만든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라는 이 걸출한 두 작품이 결국 지금 PC방을 점령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맵,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영웅, 이런 것들의 전부 기초가 됐습니다. 기초가 됐는데 보통 원래 기초가 되면은 역사책 속에 기초만 되고 사라지고 현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게임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는 아직도 지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열광하는 팬들이 많고 추억으로만 열광하는 30, 40대 아재 팬들이 있는데 10, 20대 새로운 MZ세대 유저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버워치라는 게임, 이것도 역사를 보면은 PC방의 그 태생부터 같이 갑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리니지 같은 MMORPG 게임을 하는 쪽이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그 애들이 한 80이라고 따지면 한 10% 정도는 총쏘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FPS라고 불리는 퍼스트 퍼슨 슈터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카운터 스트라이커, 레인보우 식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멤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진입장벽이 높았죠.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있었는데 카운터 스트라이커, 레인보우 식스로 가다가 넥슨의 서든어택이라는 총쏘기 게임의 PC방의 총쏘기 게임을 점령했어요. 서든어택이 점령하게 된 큰 이유는 뭐냐면 카운터 스트라이커나 그 지금 레인보우 식스는 조절을 굉장히 잘해요. 정말 저격수처럼 손놀림이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근데 서든어택은 굉장히 캐주얼하고 라이트하게 만들었어요. FPS를 그냥 대충 그냥 허공에 갈겨도 헤드샷을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비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를 들어 고인물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서 숨어서 은폐 언패를 잘해도 초보가 막 중국처럼 쪽수로 밀고 들어오면은 초보 실력이 없는데도 총을 막 산탄총적으로 갈기면은 고수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커 조절도 안 되고 무슨 저격수처럼 이런 개념도 없는데 니네가 무슨 총쏘기 게임이야. 초반에 이런 그 눈치를 받았지만 서든어택이 결국 그걸 점령을 했어요. 나중에 공룡도 뛰쳐나옵니다. 총쏘기 게임에 무슨 주라이 공원이야? 뭐 이런 거래. 하지만 그게 저변을 넓히는데 확대가 됐고 결국 서든어택이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서든어택이 점령하고 있는 이 시장을 깨고 들어온 게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든어택은 약간 캐주얼한 어떤 그 게임감, 그리고 그래픽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걸로 이제 대중적으로 갔는데, 오버워치는 완전히 화려한 그래픽에 현란한 스킬들, 다양한 아이템들을 무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든어택이랑 완전히 다른 게 들어와 버리니까 오버워치에 갑자기 딱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도 오버워치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버워치가 PC방을 점령을 했어요. 오버워치가 블리자드 회사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오버워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마케팅하는 게 조금 딜레이가 걸리고 이래가지고 좀 사용자가 떠난 건 있는데, 지금 결국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리그 오브 레전드가 PC방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뒤에 5위 안에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넥슨의 서든어택이랑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예요.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그 총쏘기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RTS라고 불리우는 그 스타크래프트가 점령했던 시절부터 지금의 AOS나 모바라고 불리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점령하는
이 왕자의 바뀜은 있었는데 FPS의 얼굴은 바뀌지가 않았었던 거야 아직도. 그런 만큼 오버워치가 굉장히 강력한 게임이다. 이렇게 강력한 IP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또 게임이 있죠. 캔디 크러쉬 사가는 또 완전히 달라요. 캐주얼 게임이죠. 여성분들도 노인분들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니팡 같은 게임이니까요. 그냥 옆으로 3개를 맞추면 터지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쉬운 게임인데 여기에 또 유저가 중요한 거는 MMORPG처럼 돈을 많이 투입해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저는 아니지만 고객층이 넓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모바일 게임 순위를 검색해보면 리니지 W가 1위예요. 매출 순으로. 근데 유저 순으로 하면은 쿠키런이 1위예요. 캐주얼 게임이 좋은 거는 유저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고 아이템을 굉장히 하드 아이템을 사는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캔디 크러쉬 사가도 굉장히 얕고 길게 가는 캐주얼 게임에서 어느 자리를 잡은 게임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PC방의 어떤 점유율을 보면은 딱 그 게임의 지금 형태를 알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 보면은 게임의 또 지금 유행하는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크게 해봐야 AOS, MOBA, 그 다음에 RTS, FPS, 그리고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 요 정도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넥슨이라는 회사가 가장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1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예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라는 RTS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에 20년 동안 먹히는 IP를 가진 강력한 게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오버워치라는 하이퍼 FPS 장르의 그 대표작을 갖고 있죠.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굉장히 그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아케이드 게임도 갖고 있죠. 캐주얼 게임도 갖고 있죠. 그리고 콜 오브 듀티라는 콘솔 플랫폼에서 가능한 총쏘기 게임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장르에서 깨지지 않는 성벽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이 IP가 깨질 수가 없어요. 20년, 30년 뒤에는 바둑 장기를 두는 게 아니라 탁골공원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고 옆에서 스타크래프트 훈수를 두고 있는 그 장면이 상상이 돼요. 그리고 또 후속작 게임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IP를 구축했다는 거는 스타워즈와 어벤져스랑 똑같은 겁니다.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그 가면 아직도 애기들이 사고 있죠. 그 애기들이 자랐을 때 그 자식은 또 살 거예요. 여기서 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강력한 IP를 구축을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평생 이걸 먹고 사는 거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들이 있죠. 지금 요즘에 메타버스 시대라고 메타버스 플랫폼주들이 막 하고 이러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주들이 결국에 필요한 거는 뭐냐? 게임 엔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플랫폼에 탑재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이게 최종 승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던 회사들은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해서 자신이 뭐가 변화를 해가지고 플랫폼을 가꾸고 여기 투자를 하고 그걸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갖고 있던 강력한 IP만 계속 가공하고 잘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채가려고 하는 업체들이나 플랫폼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IP는 팔려갈 곳이 지금 너무나 많다. 눈독 들이는 업체도 많다. 그럼 IP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만든 회사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좋아요. 고인물이 있는데 플러스 뉴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는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블리자드가 지금 뭐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MS로 넘어가면서 그게 덮인 것은 도덕적으로 지금 비난받아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IP의 강력함은 그 사건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셌다. 그래서 이제 소니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플랫폼 경쟁을 하는, 특히 콘솔 게임이란 거는 지금 PC라던가 모바일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취급을 받던 곳인데, 우리나라의 펄어비스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도 콘솔이라는 쪽을 굉장히 강화시키기 위해서 IP 필요한 것들을 선수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은 이 모바일이나 PC에서 활약했던 IP들이 콘솔로 플랫폼을 옮겨서 경쟁하는 이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의 굉장히 대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을 받은 블리자드, 이 회사는 제2의 어떤 항해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셔야 될 그 종목이고, 그리고 콘솔 게임기를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 구독형 서비스를 하시려는 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임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게임에만 관심이 있던 분들도 투자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게임을 하듯이 주식 공부도 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소개시켜드렸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업으로 흥미로운 기업으로 흥미로운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